네, 듣기만 해도 지식 업글 딩딩대학 오늘 뉴스데스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11월 7일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네,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네. 프리데스크도 좀 쉬어갔습니다. 네, 국가 애도 기간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참한다는 의미로 담담하게 뉴스를 전해드리고 네. 그 프리데스크는 잠시 쉬어갔었죠. 네, 딩딩대학도 저희도 라이브 방송 아침에도 쉬었었고요. 네, 국가 애도 기간이 이제 토요일까지였습니다. 네. 11월 5일까지 이제 마쳤고 그리고 이제 주말을 보내고 네. 오늘 또 처음 새로 맞이한 월요일인데요. 저희가 미처 전하지 못했지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삶과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오늘 전해드려야 되는 소식들은 저희가 담백하게 또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프리데스크 시작을 하고요. 네, 오늘 지금 또 오랜만에 왔다고 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또 많이 해주세요. 네. 강민승님, 네, 애도 기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고 네. 쭌쭈닝님 또 푸대랑 딩대 쉬었죠. 네, 그리고 두 총장님도 지난주 많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그렇죠. 정도였고 네.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가 유튜브 업로드나 이런 것도 사실 잠시 멈춰서 쉬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이제 자칫 좀 이렇게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네. 국가 애도 기간에는 이제 그 업로드를 네. 일단은 생략을 했다 네. 이런 말씀.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또 다들 마찬가지셨겠죠. 뭐 네. 여기에 이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아픔을 같이 나누어 주셨고 네. 또 이번 주 어쨌든 이제 또 사고 수습이랑 또 진상 규명 국면으로 또 넘어가고 있는 맞습니다. 한 주거든요. 네, 그래서 챙겨야 될 소식들은 또 네. 챙겨야 되고요. 저희가 또 일정부터 일단 네. 오늘 월요일이니까 일정 차근차근 먼데이부터 보죠.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 먼데이 바로 가보면요. 일단 월요일 오늘이네요. 네,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8세 이상 대상 코로나 2가 백신 접종 시작인데 이게 1가가 있고 2가가 있고 3가가 있어요. 아니 4가도 있어요. 4가도 있어요. 독감 같은 경우. 독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가가 뭐냐면은 원래는 감기 바이러스가 몇 종류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 이게 전 제가 세상에. 알기로는 인플루엔자라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조금씩 변형을 일으키면서 그치. 계속 매해 새롭게 찾아온다 저는 들었거든요. 독감은 어떻겠어요, 그럼? 독감은 더 독하게 독감도 바꾸겠죠.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가 500개다. 네. 그럼 500개를 다 맞으면 되겠죠, 사실.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는 사실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러다 쓰러져요, 진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세계 보건기구가 독감 뭐가 유행할지를 찍어요. 예. 야, 올해는 왠지 A가 유행할 것 같아. 음. 그래서 A를 맞았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비가 오면 또. B가 유행을 한 거야. 네. 틀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네. B를 놨더니 이번에 C가 유행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네. 의료 관계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방에 2개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게 2가 백신이고요. 그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3가, 4가까지 올라간 3가, 게 4가까지 올라가. 독감 백신 시장의 경우. 그럼 일단은 3가 4가를 맞으면 아까 A, B 이렇게 비율을 주셨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으면 그 4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어떻게 보면 올해 예상 유행 예상 변이. 유행. 그러니까 훨씬 방어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3개를 맞는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A, B, C를 방어해도 만약에 D가 유행하면 사실 소용은 없는 거예요. 소용없지만 최대한 맞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독감 백신은 기본적으로 베팅이 깔려 있습니다. 그 속성을 아셔야 되죠. 근데 코로나도 지금 변이가 어때요? 변이가 최근에 좀 새로운 변이가 안 나타난 지 좀 됐지만 아니 뭐 사실은 델타 옛날로 보시면 델타 감마로 시작한 게 이제 오미크론의 BA.5.1, BA.5.2 막 너무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정말 유행 많이 하는 거 우리 2개는 한꺼번에 맞아보자 네. 그래서 백신을 개량한 겁니다. 지금 이제 댓글 보니까 약간 마스터 볼륨이 좀 작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예. 예. 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좀 작으신 건지 그래요? 예, 네.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래 정리해 보자면은 어쨌든 코로나 2가 백신은 이제 2종류의 변이를 네. 한 번에 예방해 주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맞았을 때는 그냥 오미크론 백신, 네. 델타 백신 뭐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2개를 막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일단 뭐 가장 좀 익숙한 백신 중에 이제 모더나, 화이자, 그다음 화이자에서도 BA 그 1이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4분의 5. 그러니까 4, 5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시에 맞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범위를 이제 커버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접종 일시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 접종이 일단 모더나, 화이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유전자 제조업 노바백스와 스카이코비온도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뭐 저희가 다 알려드려도 기억하기도 어려우실 거고요. 네, 네, 관심 있는 거 좀 검색해 보시고 근데 오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 네. 겨울철 또 유행을 앞두고 있다고 보건당국이 경고하고 있으니까 한번 네. 잘 계획을 세워서 접종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좀 심상치가 않은 게 이제 중환자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40일 만에 가장 많이 또 그 기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이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이 모두 이제 새로운 변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12월에 새로운 유행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 변이만 가지고도 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방역 당국이 올 겨울 유행을 좀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함께 지켜보면 네. 올 겨울 좀 어떻게 코로나 상황이 흘러갈지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 저희가 화요일 일정 한번 가볼까요? 네, 사진이 좀 있나요? 사진이? 아, 네, 이거군요. 요거, 예. 네네네. 그 백신에 따라서 접종 일자가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예약 접종이 시작된 날이 오늘입니다. 예, 그래서 네. 보니까 이제 개량 백신만 좀 시점이 좀 미뤄져 있고 네. 동절기 백신 접종 일정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넘어가 그리고 볼까요? 예, 네, 이것도 다 네. 똑같은 안내 멘트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일이죠. 내일에 좀 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미국 중간 선거 트럼프 재기하나 이런데 그렇죠. 중간 선거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간 선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임기 중간에 치르는 선거입니다. 네. 그럼 누구 임기 중간에 치른다는 겁니까? 정부 수반,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치르는 건데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치른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최근에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3월에 대선 치르고 6월에 바로 치렀죠. 네. 이 경우에는 거의 임기 초반에 같이 치른 경우도 발생하고 이거는 사실 이제 중간 선거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거고. 중간 선거라고 보기 어렵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총선은 임기가 4년이에요. 네. 그럼 같이 띵뛰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걸리는 해도 있고 만나는 해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미국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사실 이제 하원, 그러니까 상하원제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435석이 바뀝니다. 2년마다 싹 바뀌어요. 2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임기 6년의 상원 100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35석을 새로 선출을 한다고 그래서 합니다. 2년마다 3분의 1씩 갑니다. 그러니까 상원은 2년마다 3분의 1을 바꾸고 하원은 2년마다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2년마다 상하원 동시 선거가 일어나는 거죠. 33%씩. 네네네. 근데 대통령은 몇 년 임기입니까, 미국은? 이게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년의 중간 선거.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하원이 상당수가 갈리는 하원 같은 경우에 전부 그렇죠. 이제 중간 선거 치러지는데 사실 이제 중간 선거가 의미를 갖는 의미는 이게 뜻은 뭐냐면 일단 대통령이 집권을 한 다음에 이게 막 공약들을 이제 실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기 중반쯤 왔을 때 얘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그렇죠. 있느냐를 어떻게 민심을 투표로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어떤 바이든의 정책이 난 이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표가 공화당 쪽으로 쏠릴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죠?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좀 힘을 가지려면 정부에서 공약한 거나 밀어붙이는 정책을 입법으로 법안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추진했던 공약 이행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네. 그거 이제 약어로 IRA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전기차 보급 늘리고 뭐 약간 이런 내용들이 좀 담기면서 밀어붙인 사실상 건데 이제 재정 정책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재정을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을 이제 내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공화당이 이기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화당 이기면은 야 이거는 무리한 정책이었다. 혹은 맞지 않는 정책이다 하면서 그냥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공약 이행을 못 할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내후년에 또 대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중간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에 미국 중간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일단 인플레이션, 물가가 굉장히 이제 민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R인데 레드
웨이브, 그러니까 레드 웨이브라면 이제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쵸. 상하원을 동시에 다 섞어냈을 경우에는 이 레드 웨이브, 그러니까 붉은 파도가 덮칠 거다라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P는 이제 대선, 그쵸. 이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후에 또 2년 동안 또 꾸려 나가는데 그 2년 뒤에 그 대선의 향방이 벌써 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14일에 지금 출마 선언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기는 거 확인하고 왜냐하면 미국은 저기 개표가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네. 이기는 걸 좀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마 선언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레드 웨이브를 타고 이제 쫙 부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 가는 대목일 수밖에 그렇죠. 없죠. 사실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기존에 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사실 180도 바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중간 평가 이루어지고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화당은 하원 선거에서는 굉장히 낙승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전망이 좀 엇갈리기도 합니다. 지금 데드 크로스님께서 참고로 전기차에 관해서는 양당이 동의한 거라 거의 달라질 것 없음 하셨는데 지금 공화당이 좀 법 개정 예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세부적인 내용, IRA의 세부적인 내용은 뭐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제출된 법안이 IRA 3년 유예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 인플레이션을 더 유발시킬 수 있는 대규모 재정 정책을 3년 동안 유예를 하자라는 건 사실상 지금부터 3년 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대선이 있는 거죠. 다시 대선 이후에 다시 그때 가서 얘기하자는 얘기죠.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찬찬히 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3년이 만약에 유예가 되고 상하원이 공화당에 의해서 장악이 된 다음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사실상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의 IRA는 크게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일제히 올랐는데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 대선이 뭐 그 나라 선거가 우리랑 뭔 상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시장도 크고 네. 또 안보 이슈도 저희는 상당히 깊이 관여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이제 사진 한번 볼까요? 저희가 보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예측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원이나 하원은 이제 그 각 기관별로 뭐 ABC나 WP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공화당이 이제 박빙으로 이기는. 그렇죠. 근데 또 NBC에서는 또 뒤집힌. 약간 이제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근데 지금 중론은 뭐냐면 하원의 공화당 승리는 뭐 중론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상원은 좀 박빙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바이든 행정부가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간 선거가 기본적으로 집권당이 불리해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에 대한 평가면 이제 정책을 하나 시행하면 특히 개혁 법안일수록 이렇게 모두가 만족하는 법안이 있을 그렇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상당히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제 이번 선거의 쟁점은 경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인데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랑은 좀 별개로 굉장히 경제가 지금 굉장히 고인플레이션에 맞습니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조금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코둥절님이 상원이랑 하원이랑 뭐가 달라? 네. 상원이 더 세? 이러셨거든요. 근데 상원과 하원은 이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센 건 아니에요. 네, 이제 하원의 어떤 활발한 법안 발의 이걸 이제 상원을 통과해야 그렇죠. 실제적으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반대로 상원이 통과시킨 법률도 하원이 폐기시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이제 미국이 여러 주들이 한데 뭉쳤잖아요. 네. 근데 그 주들 중에는 땅덩이 엄청 넓은 데도 있고 조그만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땅덩이 인구가 많은데 어떻게 하자고 하겠어요? 인구 많은 데는. 우선 근데 나눠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다수결로 하자 하겠죠. 근데 다수결로 하면 인구 적은 주는 가면은 항상 투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질 수밖에 일방적으로 할 없잖아. 수밖에 없죠. 그럼 나는 연방에 안 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을 다 끼워서 크게 만들려면 좋아. 그러면은 인구수로 하지 말고 주마다 2명씩 하자. 그러면 사실은 땅이 크건 작건 다 동일하게 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로 만든 데가 상원입니다. 그래서 외교, 국방 정책 같은 것들, 외국과의 조약
이런 것들을 상원이 주로 담당하고요. 네. 그다음에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다 누가 내요? 음. 아니 우리는 100명이라 10,000원씩 100만 원 내는데 니네는 10명이라 10만 원밖에 안 내는 애들이 똑같이 표 행사하면 되냐? 그래서 인구 비례로 의석을 또 뽑는 게 하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적인 거,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 또 하원이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그 설립 취지에 따라서 좀 역할이 다르고요. 그 상하원은 처음에 이제 자리 배치할 때 이제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원이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많으니까 1층에 앉고 2층이 조금 몇 명 안 되니까 2층으로 올리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퍼 그다음에 다운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그래서 뭐 누가 더 세고 낮건 아니다.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내일의 가장 이제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 선거 결과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표 결과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저희가 오늘 또 이따가 소개도 해드릴 텐데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뉴스데스크에서 소개를 자세히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 또 뭐가 사라진다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우주적인 이벤트인데 사실 미국 중간 선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한 나라의 이벤트지만 이거 이제 내일 밤에 개기 월식이 있습니다. 개기 월식은 이제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그러니까 이제 외견상으로는 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밤에 개기 월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8일 오후 6시 10분부터 9시 50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이 개기 월식이 천천히 진행되는데 이번에 사실 놓치면 굉장히 이제 3년 뒤에나 이 기회가 다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기회고 그다음에 다음 개기월식이 2025년 9월 8일이에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우주 이벤트가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이거 뭐 100년 만에 한 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3년이니까 3년. 그렇게 되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기월식 때 달이 이제 평소보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2018년도 사진인데 검붉은 빛을 띠면서 이제 블러드문으로 불린다. 이렇게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근데 뭐 저도 정확한 메커니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빛의 굴절 때문에 생기는 뭐 빛의 파장에 따라서 또 이게 붉고 푸른 이게 빛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다 점점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네, 블러드문이 내일 이제 밤에 개기월식이 나타난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저녁 6시 8분. 6시 8분. 저녁 8분입니다. 네. 그 개기 월식 보고 또 뉴스 프리데스크 보시면 딱 맞죠 시간이? 네. 이게 동쪽으로 시야가 트인 장소에서는 바로 맨눈으로 관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일 잊지 마시고 이 시간대 시간 좀 내서 좀 장엄한 우주쇼를 보시는 거 어떨까? 네, 예. 저희가 그래서 내일 일정까지 좀 짚어봤고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바로 수요일 일정 가볼 텐데. 네, 수요일에는 이제 겨울철 코로나 방역 계획을 발표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우세 변이가 없다 하더라도 12월에는 항상 유행이 발생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그렇죠. 관측이죠. 일단 겨울철이 좀 위험하고 네. 기본적으로 건조한 데다가 춥기 때문에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는 시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유행도 좀 다시 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저는 사실 느끼는 게 주변에 속속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감염자들이 좀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틀에서 사흘 넘어가는 상황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렇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번 주변에서 좀 보시고 독감 백신도 또 잘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쭌쭈님이 내일 한국 시리즈 6차전 때문에 프리데스크 안 한다고 예. 바로 잡아주셨네요. 네. 그러면은 내일 개기 월식 보시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포심이 조금 일고 있는데 11월 17일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17일이 뭐죠? 17일 이제 수능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때 이제 수험생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얼만큼 준비를 한 겁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준비한 시험인데 독감을 혹시나 잘못 걸리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컨디션 조절에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굉장히 청소년층에 독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좀 안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어떤 코로나 백신 예약률이 6%대에 머문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좀 경각심이 좀 네. 낮아진 건 사실인 낮아진 것 건 같아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리버님도 댓글 다셨는데 네. 저도 2년 동안 안 걸리고 잘 버텼는데 네. 최근에 갑자기 걸렸어요. 네. 정말 아픕니다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프고 말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중환자가 되거나 또 후유 장애가 남거나 이러면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좀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이번 수능이 코로나19 유행의 세 번째 치르는 코로나 수능인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엔데믹을 맞이하지 못한 그런 약간 씁쓸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일정도 한번 눈여겨 보시라고 제가 준비했고 목요일 날 또 중요한 또 미국 일정이네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좀 관심인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 미국의 금리 결정이 한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 예상치는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상치가 이제 7.9%. 그래도 조금 꺾인 듯하나. 이제 8%에 육박한 여전히 높은 거는 상당히 굉장히 높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7.9%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가 정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꺾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또 FOMC나 이런 연준에서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아까 저희 설명드렸던 8일에 있던 중간 선거 이런 것들과 또 그렇죠. 이게 어우러지면서 미국 경제의 어떤 전망이 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는 24일에 한국은행이 또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죠. 근데 지금 미국은 2번 남지 않았습니까? 이번 2번 남았고 저희는 1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망은 이제 지난번에 최근에 이제 11월 2일에 0.75% 포인트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을 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그 FOMC 이후에 나왔던 그 연서 기자회견의 이제 중점은 뭐냐하면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하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이 우리가 원하는 최종 금리 단계는 오히려 과거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4% 중반에서 5% 가까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러면 굉장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가적인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걱정인 게 이제 미국은 11월, 12월 2번 올릴 슬롯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딱 이번 달 슬롯이 마지막 슬롯이다 보니까 다음 달 거를 예측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래서 물가지표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 더더욱 좀 목요일 좀 소식에 좀 제가 이제 지금 주목을 해야 상황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마라톤에서 페이스를 맞춰주는 페이스 메이커가 있는데 이분들 사실은 신기록 경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페이스 메이커가 굉장히 잘 끌어갔을 경우에 30km까지 그걸 보면서 천천히 따라가면 신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금리 페이스 메이커가 저 앞으로 오버페이스에서 나가는 상황이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영영 기록에서 멀어지거나 레이스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것도 문제잖아. 지금. 따라갈 때 경제적인 체력이 좋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속력을 높여서.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필이면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이다. 발목 접질렸어 지금. 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우리 경제의 어떤 척추라고 하면은 수출 아니겠어요? 네. 근데 수출이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허리 디스크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하는 성장률부터 뭐 경상수지 아까 수출 얘기하신 수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다 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페이스메이커 쫓아간다고 0.5% 포인트로 계속 올리느냐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가만히 있으면 또 환율이 또 올라가면서 또 어려움이 올 거고 여러 가지로 좀 하여튼 악재가 최근에는 이제 1,400원 이하로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1,300원대 후반도 굉장히 높은 환율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초 체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금리만 올라가는 그래서 2023년에
1%대 성장에 머물 거라는 이제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마중물님께서 네. 기준금리가 1.5 이상 벌어지면 외환 유출은 그러셨는데 그거는 그 사실 갭에 대한 어떤 이상치랄까요?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의 은연 중에 밝힌 거는 이제 약간 1%포인트 이상 벌어졌을 때 1을 어떻게 보면 예, 마지노선으로 1%포인트 이상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조금 관리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얘기했었고, 사실은 이 한미 금리 차이가 역전됐을 때 사실은 우리 한국이 계속 높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전됐을 때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역전돼도 되나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역전 자체는 그렇게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 크지 않다. 하지만 이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1%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정말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느덧 지금 1%포인트 이상 지금 벌어지는 네. 상황이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환 당국이 굉장히 좀 고심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네. 지금 답이 되셨습니까? 마중물님? 그러니까 1.5는 당연히 유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거죠. 네. 이제 김님이 이제 무슨 근거로 1%까지는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자본 유출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거는 아무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나 이런 발전 단계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어느 순간 굉장히 작은 방아쇠에 의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거나 이제 그 커런시 크라이시스가 일어난다는 게 사실 이제 학계 정설인데 그거를 굉장히 뭐 1%면 안전하고 1.25%면은 막 유출되고 사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1%포인트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그냥 건너가는 것도 그렇죠. 사실은 자기 돈을 그냥 계좌로 옮기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거래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마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바로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아니 부동산도 뭐 아무리 시세 차익이 나도 복비 내고 뭐 취득세 내고 하면은 계산해 보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격 정도까지는. 자체 변수보다는 그러니까 가격과 거래 비용을 고려할 때 1% 넘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다. 네. 정리해드리면서 네. 목요일 일정 저희 지켜보죠. 네, 저희 보고 그러시죠. 저희도 연교시 라이브에서 계속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물가 상승률 추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지금. 않다. 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일단 이제 달러가 이제 요 킹 달러를 이제 킹달러? 킹 달러 묘사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파월의 선택이 주목이 되고 금요일 날 일정. 금요일은 이제 아이슬란드 최종 평가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벤투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손흥민 선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술이 뭐 잘 됐다고는 하는데 네. 이제 출전 여부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어쨌든 11일 날 이제 최종 평가전을 해서 그동안 가다듬었던 기량은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아마 예매가 시작됐을 겁니다. 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네, 그래서 오늘부터 티켓이 오픈됐다. 저희 방송과 함께 오픈됐네요. 네. 7시부터. 네, 그래서 제 월드컵이 뭐 모르겠어요. 예전에 월드컵에 비하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좀 착 가라앉은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사실 거리 응원도 이제 안 하기로 했고 그렇죠. 저희가 또 참사 이후에 또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긴 할 텐데 네. 그래도 어쨌든 국가대표팀이 어쨌든 또 몇 년을 준비한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 이제 월드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좋은 성적을 내기를 이제 바라면서 다만 이제 11일에 이제 아이슬란드의 마지막 평가전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 평가전에는 사실 그렇죠. 좀 숙련된 기량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봤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기량을 보여줄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일 날 여기 기재는 못했는데 네. 이날 유독 신곡 발표, 작품 개봉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그 지난주에 사실은 이 12구 참사 네. 때문에 많은 그 공연이나 일정들이 많이 미뤄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뤄진 일정들이 이제 그 주말을 앞둔 11월 11일에 또 많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축구뿐만 아니라 체육뿐만 아니라 뭐 예술 분야나 음악 네. 분야에서도 또 많은 이벤트들이 있다는 거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이벤트들이 뭐 어느 정도 취소가 가능한 것들은 또 취소가 그쵸. 됐습니다. 다만 이제 취소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은 어떻게 축소를 하거나 해서
개봉을 하거나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지금 막 쭌쭌이님이 계속 재촉하시거든요. 저희 바로 그럼 다음 순서 빌런 사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네. 빌런 사냥. 뉴스 볼 때 나를 막히게 하는 빌런 뽀개는 순서죠. 네. 빌런 사냥 오늘 일단은 빌런부터 볼까요? 네. 뭡니까? CBDC. 네. 기사 한번 좀 검색을 한번. 일단 영어 약자인데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나가야 되겠네요. 이 CBDC가 사실 중앙은행에서 하는 디지털 화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다. 근데 이 CBDC가 왜 오늘 기사에 많이 나왔는지 일단 검색을 해보면 대충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CBDC, 네. CBDC. 네. 잘 보이시죠? 네. 자, 뉴스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네. 자, 한국은행 CBDC 모의 실험서 실시간 대량 거래 대기 기간 단축 필요. 네. 이게 뭔가 실험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내일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하는 CBDC 준비 비전 소개. 약간 요거는 좀 지난 뉴스 같죠? 내일 뭐를 좀 소개한다는 것 같고 이건 뭔가요? 자, 하는 CBDC 2단계 실험 완료, 이자 지급, 국가 간 송금 선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BDC 여기 나와 있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나온 사실은 유래가 있습니다. 뭐죠? 왜냐하면 바로 가상자산,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CBDC가 쉽게 말해서 네. 한국은행 코인이라고 보면 되나요? 코인이라는 건 이제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코인은 가상자산은 저희가 얘기했던 거래량에 따라서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식간에 올라가기도 하고 순식간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CBDC는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보안 기술을 이용은 하지만 그렇죠 실시간으로 가격이나 이런 게 이제 변동하는 변동성 자산은 아니다라는 거고 일단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김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현금을 디지털화해서 그냥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통화량을 계산할 때 당연히 CBDC 더해서 이제 그냥 원화의 통화량을 그냥 계산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디지털화에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적도 빠르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통화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화 관리가 쉬워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들 간의 입장에서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겨놓는 이유는 뭐예요?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사실 은행이 대신 보관해달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은행의 모든 결제가 집중이 되는 시스템인데 사실 CBDC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디지털 화폐로 가지고 있으면 이 보안 기술로 인해서 잃어버릴 염려나 아니면 뭐 불에 타서 없어질 염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형 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래도 USB에다가 막 1억을 넣어놨는데 CBDC면 USB 잃어버리면 못 찾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보안 기술로 인해서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 확인합니다. 그 2단계 실험을 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CBDC가 발행이 됐는데 그게 이상 거래가 나타난다. 그러면 또 중앙은행에서 그것도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미래형 화폐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의 85% 국가가 이 CBDC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거기에 대한 2단계 실험을 완료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보여드렸던 실험은 얼마나 많은 거래까지 CBDC가 오류 없이 잘 버티느냐 하고 그 다음에 전원이 내려갔을 때 예를 들어서 중앙 전원이 내려갔을 때 리스크 요인이죠 사실. 예, 그랬을 때 거래가 오프라인으로 잘 이루어지느냐를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제 실험 성공했다는 건 이제 우리가 출시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점검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검을 하는데 사실 출시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될 기술이 많다는 게 오늘 실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마 3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요? 아마 그 결론이 이제 이게 내일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될 모양이죠. 네네. 그래서 CBDC 결국은 중앙은행이 주도해서 만드는 디지털 화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큐시트 산책으로 넘어갈까요? 큐시트 산책으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큐시트 좀 산책. 가볼게요. 예,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정치면 기사 하나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가안전점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네.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12구 참사 이후에 이제 개최를 한 건데 여기서 경찰을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네, 강하게 그래서 질책했죠. 왜 초기 대응이 늦었느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사실은 저희가 좀 기시감을 느끼긴 했었어요. 과거에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네, 해경에 대한 사실은 문책성 있게 네. 논란이 많이 나왔었는데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하는 댓글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기사였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가장 많이 질타를 받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제 질의가 이뤄졌는데, 근데 기자들의 질문에 사의 표명은 없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국회에서는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제 현안 질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뭐 오세훈 서울시장,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등 나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야당은 책임 추궁의 관점에서 좀 이렇게 질문을 많이 좀 몰아붙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데스크에서는 이제 자세한 사정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 다음 주 넘어갈까요? 네. 네, 다음은 이제 수사 결과 소송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용산 서장 등 6명 입건했다. 뭐 용산서 정보과에서 뭐 문건 삭제 논란 이런 것도 저희가 모아서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경제 오늘 아침에 이제 사실은 출근 시간에도 난리가 출근 났었는데 대란을 좀 일으켰던 이제 코레일 탈선 사고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낯선 뉴스가 아니고 때가 되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왜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원인을 좀 원인에 대한 취재가 해서 좀 눈에 띌만 합니다.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단독 기사입니다. 네, 그렇죠. 한반도에 활성 단층이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과연 우리나라의 지진 위험 지역은 어딘지 MBC 뉴스 단독 보도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사, 이거 우리 아까 한참 얘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하루 남았지만 사실 격전지마다 서로 다 우세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박빙의 상황에서는 이런 격전지가 어떻게 보면 승패를 가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격전지 위주로 잘 정리를 해서 내일 판세에 대해서 전망을 해드리는. 네, 왕종명 특파원이 현지 취재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퀴즈 살펴봤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 뉴스데스크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팅팅.